예,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MBN Y 포럼 2023 두 번째 특별 세션 진행을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여러분 과학 좋아하시죠? 네, 역시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사실 MBN Y 포럼이 우주를 주제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세션을. 그래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정말 오기 힘든 이 평일 오전,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우주를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우주에 정말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지금 모셨습니다. 네, 제 옆에 지금 함께 해주실 분이 와 계십니다. 소개 문구 길이가 장난이 아닌데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의 주역이시고요. 2015년부터 대한민국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 개발 사업의 책임자를 맡고 계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의 고정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누리호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만 앉아서 인사한 것 같아갖고 네. 죄송합니다. 네, 무례하게.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뵙고 싶었는데 네네. 이런 기회에 또 뵙게 되네요. 저도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아세요? 네. 영광입니다. 네. 제가 이제 본부장님이라고 좀 호칭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익숙한 호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우주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두 번째 특별 세션, 어쩌다 우주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네, 다들 우주 좋아하시는 느낌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사실 굉장히 멀리서 오셨단 말이죠, 대전에서. 네, 과연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누리호로 이제 저를 많이들 기억을 해주실 것 같고요. 누리호 작년에 발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했는데 사실 제가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기간은 한 3년째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또 나로 개발, 그다음에 다른 로켓 개발해서 저 개인적으로 한 23년째 지금 이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라는 것이 그 발사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긴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 좀 전달해 드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주에 조금 더 지식을 넓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저도 정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제 본부장님을 만난다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발사체라든지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한 8시간 이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한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실 때 최소한 뭐 요것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은 다 까먹어도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세 단어 다 보이시죠? 네, 나로호, 누리호, 다누리. 네, 헷갈리시죠? 네, 사실은 뭐 많이 헷갈려요. 네, 많은 분들께서도 누리호 발사되는 날 나로호 정말 잘 봤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다누리랑 누리호도 헷갈리는 분 많이 계시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네, 저도 가끔 사실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본부장님도 헷갈리세요?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화면에? 네,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어서 본 적 있죠? 나로, 누리호, 다누리 뭘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사진인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뭔가가 발사되고 있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뭔가 있죠? 둥근 무언가가. 네, 본부장님께서 이 사진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 6월에 저희 누리호가 두 번째 발사를 할 때 모습인 것 같고요. 오른쪽 사진은 작년 8월에 미국에서 발사돼서
달로 간 다누리가 달을 찍어서 지구로 보내온 영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 아시겠죠? 네, 뭐 나랑 뭔 상관이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오늘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왼쪽은 작년 6월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맡으셨던 누리호 2차 발사 당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가 직접 제작해서 작년 8월에 발사해서 잘 안착을 했죠. 지금 달 궤도에. 네, 달 궤도 탐사선 궤도선 다누리가 직접 찍은 네,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 두 가지가 있고요. 사실은 뭐 이 두 가지 이슈는 여러분들 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은 발사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리호, 나로호 같은 발사체가 있고요. 다누리 같은 탐사선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왼쪽은 발사체, 오른쪽은 탐사선이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흔히들 누리호 잘 아시지만 이제 우주 발사체 또는 짧게 발사체라고 하는데요. 발사체란 어떤 물건, 물체, 위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지구 상에서 지구 밖의 궤도, 우주 궤도나 먼 행성 이런 쪽으로 날려보내는 데 필요한 것이 발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사체란 기본적으로 운송 수단이다. 택배 시스템의 택배 자동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실려가는 것이 이제 탐사선이고, 탐사선은 가서 자기가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누리 같은 경우는 달에 가서 달 궤도를 선회하면서 달에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뭐 간단히 이해되는 말씀해 주셨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배송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은 배송 시스템 있잖아요. 진짜 로켓으로 하는 배송 시스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로켓으로 하는 배송 시스템 이게 일단 발사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탐사선일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려서 올라가고요. 네, 뭐 이거를 또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어떤 탐사 미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다양하게 우리가 좀 정의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좀 개념 이해를 좀 하셨죠? 네, 컨디션 괜찮으세요? 사실 제가 제일 안 좋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니까 네, 좀 잘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계획인데, 뭐 우리나라가 지금 우주 산업에 굉장히 많은 또 예산과 인력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 발사체 기술이 우리한테 필요한가? 우리가 왜 이걸 개발해야 되는가? 어떤 필요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걸 뛰어들었는가? 네,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아마 뭐 우주 발사체, 위성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사체란 우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잘 아시다시피 지구 궤도상에 많은 인공위성들이 이제 돌고 있으면서 우리가 통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구 관측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지구 궤도에 보내든지 또는 먼 그 달로 보내든지 화성을 가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우주 발사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술로는 우주 발사체 이외에는 우리가 우주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 발사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것을 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이중 용도 기술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하고 유사한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들이 이 기술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 기술은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그 누리호까지 하면서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를 해 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투입이 되고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뭐 그 작년에 나사에서 달로 유인 탐사선 아직 뭐 사람을 태우진 않았지만 아르테미스라는 그 프로그램 하에서 사람을 달로 실어 보내기 위한 SLS라는 발사체를 보낸 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인류가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먼 행성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굉장히 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해도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한 나라가 다 부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고 점점 많은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국제 협력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서 다른 나라와 함께 외계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무엇인가 그 다른 나라들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발사체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같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그 시스템들을 우주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은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너무 우리랑 동떨어져 있잖아, 그렇죠? 예, 본부장님 이거 치킨 좋아하세요? 네, 자주 시켜 드시나요? 네 맥주도 같이. 아, 맥주도 같이? 네. 그 여러분도 많이 시켜 드시죠? 배달 음식. 네. 근데 이게 배달이 뭐 당연히 이럴 수 있어요. 뭐 배달 음식 배달을 해주잖아. 뭐 배달을 하면 되지 뭐. 그쵸? 근데 처음에는 배달비가 3,000원이었어. 3,000원 돼. 얼마나 좋아. 집으로 갖다 주는데 따뜻하게. 근데 갑자기 10,000원 내래. 나중에는 20,000원 내래. 배달 시켜 드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러면은 가서 사 먹자. 내가 갔다 온다. 내가 픽업한다. 그런데 그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 우주 산업은 내가 픽업을 못해. 배달 안 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이 없으면은 물론 다른 나라 기술을 돈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배달을 아예 못해. 그러면은 부르는 게 값이 돼요. 근데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시장에서 오히려 써먹을 수도 있어. 저쪽에서 배달비 많이 받네? 그럼 우리는 한 2,500원 받는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이제 우리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장악할 수가 있어요, 우주 산업에서. 그래서 배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갖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이 배달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배달 노하우가 있어요. 지금 몇몇 나라들이 얘네들이 안 알려줘. 못 하고 배달하는지, 뭐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걸어서 배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 배달 방법을.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노하우를 좀 깨달았어요. 네, 이제 오토바이 타고 배달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 산업에 패권을 장악하고, 그렇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 이거를 또 목표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대등하게 설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지금 우리가 만든 배달 시스템이 약간 스타트업이에요. 예, 지금 대기업들이 많아. 예, 그래서 예산 규모 차이 많이 나고 직원 수도 많이 적죠. 그래서 사실은 예산 규모가 많이 차이 나죠. 뭐 수십 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누리호 개발 총 예산이 1조 9,572억, 약 2조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그 미국 나사에서 발사했던 SLS 로켓 한 번 발사하는데 비용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한 3번 발사할 비용으로 거기는 한 번에 발사하는 이런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담담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안 와닿는데 우리가 이제 발사하려고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발사하려고 부지를 짓고 땅을 확보해가지고 짓고 만들어서 올리고 3번을 쐈어. 즉 사무실 차려가지고 배달 시스템을 3번을 돌렸습니다. 거기까지 드는 총 비용이랑 다른 데에서 한 번 쏜 비용이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사무실에 차려서 사무실에서 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실제로 뭐 인원도 뭐 수백 명 수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발사체 하나에 뭐 일본은 수천 명, 미국이나 러시아는 뭐 수만 명 수준이 지금 참여하고 네, 있으니까. 중국은 발사체 개발에 종사하는 인력이 한 30만 명 정도로 들었거든요. 30만 명? 네, 와, 저희 항우연은 한 어. 25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 비교하기가 좀 힘들다 보시면 30만 명 대 250명의 싸움이군요.
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힘든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가 발사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으니까 조금씩 아는 이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로호, 누리호 익숙하죠? 네, 조금 아까 나왔고 나로호와 누리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로호 같은 경우가 2013년에 3차 발사를 성공했죠. 네, 그리고 앞서 1차, 2차는 좀 계획대로 되진 않았어요. 네. 네, 실패. 하지만 오히려 이득이다. 네, 왜냐면은 우리 오락실 가면은 돈 먹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넣었는데 게임 조금마다 돈 먹었어. 그러면 아저씨 돈 먹었는데요. 그럼 한 번 다시 시켜줘. 또 돈 먹었어. 다시 시켜줘. 100원으로 세 판 한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3차 발사까지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누리호는 작년이었죠. 맞습니다. 네. 네, 2022년에 2차 발 성공했습니다. 네, 저도 그 생중계를 같이 했습니다. 네, MBN은 아니었어요. 네, 생중계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그죠? 나로호 누리호.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름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정확히 알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네, 그리고 다누리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라임은 맞아요. 나로호, 누리호, 다누리. 일단 무슨 누리가 될 것 같죠, 계속. 네, 이런 느낌인데 이런 이름이 그냥 붙어진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름이 있는데 나로호 같은 경우가 그 이 전남 고흥에 가면은 외나로도가 있어요. 외나로도. 여기 뭐 내나로도, 외나로도 이렇게 있는데 이 외나로도에서 외나로도. 그래서 이제 나로의 이름을 따서 나로 우주 센터로 이름을 짓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의 나로는 그냥 외나로도에서 따온 나로예요. 네. 근데 이게 또 그러면 외나로도는 왜 또 외나로도냐? 이건 또 얘기가 또 길어져요. 네, 생략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외나로에서 따왔고요. 네, 누리호는 세상 혹은 우주를 뜻하는 순우리말 누리에서 따왔습니다. 이거는 누리라는 게 순우리말이에요. 네. 나로는 외나로도, 누리는 순우리말 누리. 그럼 다누리는 뭐냐? 다누리는 솔직히 누리호랑 같은 친구예요. 네, 달과 누리, 네, 달과 우주. 그 다음에 달을 다 누리고 와라. 네, 그래서 다누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 이 세 개의 이름이 근원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 하지만 솔직히 비슷한 느낌은 좀 있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뭐 어떻습니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호하고 누리호는 전혀 다른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비슷하게 들려서 좀 많이 헷갈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뭐 이 니은 리을 이게 나로 누리 나라 너리 놀이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발사체가 좀 세요 이름이. 예, 펠콘. 좀 세지 않습니까? 펠콘 9, 펠콘 헤비. 약간 좀 날카로운 느낌인데 네. 우리는 약간 부드러워. 누리, 나로. 약간 우리나라 느낌이 좀 있으니까 이걸 약간 조금 더 부드러운 마케팅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폭파 잘 안 할 것 같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도 알았죠? 네, 이제 확실히 구분은 가능하시죠? 네, 이제 차근차근 본부장님께서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나로 하나로 2시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네, 조금씩만 해보겠습니다. 나로호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생기고 이제 90년대에 저희가 로켓 개발을 처음 시작을 쭉 했었고요. 그동안은 이제 그 처음에는 우리가 과학 관측 로켓이라고 해서 발사체는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 로켓을 만들어서 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가 우주 발사체에 이제 도전을 하자. 우주 발사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을 우주 궤도에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굉장히 이제 도전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마침 그 북한에서 1990년대 말에 대포동 로켓 발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우주 발사체 개발을 진행을 하자라는 전 국민적인 이제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로호 개발이 그렇게 시작이 됐었고요. 사실 그 관측 로켓, 사운딩 로켓 때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이제 저희가 독자 개발로 쭉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보면은 그 독자 기술 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외국에서 사다 쓰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그 과학 관측 로켓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우주 발사체가 되면 외국에서 제공을 안 해줍니다. 기술 이전을 꺼리게 되고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을 2000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로 다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다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적으로는 조금 빨리 개발을 진행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바로 북한이라는 가까운 나라에서 네.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측하지 않았던 성공이었죠. 우리나라가 분명히 사운딩 로켓을 잘하고 있었고 이 고체 로켓을 잘 하면서 차근차근 계단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분명히 나보다 공부 못하던 애가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는데 내 위에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학구열을 불타오르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빠르게 그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제 그 국제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가보자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러시아와 처음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 나로호를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필 러시아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른 어떤 나라들도 당시에 저희와 협력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유일하게 러시아만이 이제 저희하고 손을 잡고 하겠다고 했고 당시 러시아는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이제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이전 문제는 절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가 그러면은 나누어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각자 개발한 시스템을 1단, 2단을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발사체를 완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갔던 게 이제 나로호가 되겠고요. 그렇죠. 뭐 서로 환경이 잘 맞았던 거죠. 네,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뭐 야 밥 사줄게. 좀 도와줘. 사실 안 도와줘. 다 배불러. 방금 점심 먹고 나왔어. 그런데 한 친구가 밥을 안 먹은 지 좀 됐어요. 이런 친구들은 밥 사주면 좀 도와주거든요. 예, 서로 좀 이게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배고팠던 러시아한테 우리가 밥을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좀 배가 너무 고픈데 이거라도 먹자. 이런 식이 된 거죠. 네. 네, 서로 하지만 윈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이 배제가 되고 서로가 가진 기술은 철저하게 보안을 지킨다라는 전제를 깔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러시아랑 일을 하면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서름을 저희가 겪으면서 왔고요. 저쪽은 이제 우리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대한민국을 이제 굉장히 깔보는 이런 식의 이제 협력을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저희도 굉장히 이제 역시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밥을 사주는 입장인데도 네, 을이야 을. 아이고 이것 좀 드세요 이러는데 뭐 이거 먹긴 먹겠는데 뭐 난 밥만 먹고 갈 거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회의를 할 때마다 뭐 기술 보안이 붙어서 뭐 일일이 방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은 접근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어떻게든 뭐를 좀 알아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저쪽에 이제 뭐 그 회의를 하고 나면 저쪽에 흘리고 간 자료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면서 이제 저희가 한번 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 분위기를 좀 좋은 상태에서 뭐라도 좀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제 회식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약간 보드카 네. 보드카 좀 일단 몇 잔 네. 들어가면은 뭐 저쪽은 보드카 들고 오고 우리는 소주 들고 가서 이렇게 하고 그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면 희한한 게 저쪽은 러시아 말 쓰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하는데 서로 대화가 됩니다. 대화 되죠. 대화 잘 네. 돼요.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거의 뭐 거의 형 동생하고. 네. 그래서 예. 사실은 저희가 기술 이전은 명목상 없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가 누리호를 저도 헷갈리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구분하는 게. 누리호를 그 네. 독자 개발하는 하겠다라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까지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다. 본부장님 뒤졌습니까? 아, 저는 아니고 제 옆에 계신 분이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 정도로 필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안 주려는 분들, 그 속에서 뭐 하나 얻어내려는 분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정보를 특정한 정보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걸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가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너무 큰 도움이 됐을 네, 거고. 큰 자산이 됐고요. 그렇죠. 저희가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간의 힌트와 약간의 그런 그 노하우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누리호 사업을 러시아랑 같이 하면서 조금 많이 얻게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내가 한번 경험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하나하나 몰라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해봤어. 아, 두 번째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두 번째는 잘 안 하죠. 예. 근데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해봤다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네, 이거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발사 캠페인 자체를 이해하게 되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시작에 그 궤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3차 발사까지 두 차례 실패를 하면서 3차 발사까지 했던 게 저희가 또 굉장히 큰 행운이었고요. 한 번 한 번 더 할 때마다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저희가 습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또 행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나로호 때 이런 여러 가지 역경들도 있었고 고민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얻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리호가 다음에 등장을 했죠. 네, 굉장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라고 여겨지고 이때 누리호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나로호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 없이 다른 나라와 협력을 하면서 겪었던 서름이나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꼈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나로호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제 저희가 누리호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조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는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누리호가 개발이 됐고요. 사업은 2010년에 시작을 했지만 사실 누리호 발사가 연기되고 늦게 끝나면서 초기에는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잘 못했었고요.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없던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난관들을 하나하나 다 극복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조금 중간중간에 정 어려우면 이제 일정을 조금씩 연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독자 발사체로 개발을 해 왔고 누리호 2차 발사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완벽한 성공을 거뒀죠. 2차 발사. 네. 네, 이제 대학 가면은 대학에서는 그 시험 보기 전에 족보 같은 게 있어요. 예,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번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어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족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배고팠던 선배 한 명, 러시아 선배, 족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다른 선배들은 집이 좀 사라, 밥을 사준다고 해도 안 와요. 근데 러시아 선배만 밥을 먹어주는 거야, 나랑.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밥은 먹는데 족보를 줄 수는 없어. 이런 입장인 거죠. 밥을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정보를 캐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누리호 때 드디어 우리가 자체적인 족보를 완성했습니다. 이 족보로 시험을 봤더니 중간고사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게 지금 누리호 2차 발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저희가 이제 한 13년에 걸쳐서 지금 누리호 개발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그 누리호에는 약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 100%다 국산화하기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드시 또 외국에서 수입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90% 이상을 저희가 이제 국산화를 하면서 국산 발사체로 만들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간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됐었고 하지만 저희가 그 모든 고비를 넘기고 중요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함으로써 우리 독자 발사체, 우리나라 발사체, 메이드 인 코리아
디자인드 바이 코리아 이런 발사체를 갖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첫 번째 발사가 굉장히 저희가 그 예상보다 이제 결과가 좋았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과정에 실패하면서 이제 또 큰 숙제가 그때 남겨졌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보완을 해서 또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또 2차 발사까지 계속 이어졌었고, 하지만 저희가 저희 손으로 문제를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하고 보완을 해서 2차 발사까지 성공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저희가 우주 발사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니고 이걸 해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거고, 네, 그리고 뭐 일부 부품이 우리나라 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부품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효율적인 거죠. 이미 있는 걸 쓰는 게.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부품의 이해는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굳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가져오는 게 좀 더 수월하고 비용적인 면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핵심적인 기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져온 부품들도 우리는 전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려면 100% 만들 수 있으나 가성비를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아까 뭐 기술 이전 안 해준다 말씀드렸지만은 발사체 개발에 발사체 제작에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거는 또 수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다 쓰는 거는 봄용 물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가 필요로 한 것들은 대부분 다 국산화했고 잘 개발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족보 있는 겁니다. 이제 후배들이 저희 족보 얻으려고 밥 사주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누리호 개발 사업이 작년 6월에 고작 두 번째 발사만에 성공을 했어요. 2차 발사만에. 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실제로 정말 많은 실패 역사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만에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했다라는 거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나? 저 정도였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와, 이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뭐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그 기록된 발사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야,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와. 중간에 잠깐 음소거가 되는 부분들, 마치 슬램덩크 산왕전의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음소거된 상황에서 올라가는, 굉장한데, 저도 이제 2차 발사 당시에 생중계도 했고 굉장히 많은 뉴스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당시 감동이 좀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 8개월 전에 발사가 있었고 사실 한 달 정도 굉장히 기뻐가지고 이렇게 뭐 기쁨에 젖어 살다가 그 뒤로는 좀 많이 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많은 분들하고 같이 보니까 또 굉장히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사실 뭐 나로 혹은 그 이전에 그 사운딩 로켓 시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학자들의 시도와 피와 땀이 다 연결이 돼서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나가 중간에 빠졌으면은 이런 결과가 없었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누리호 1차 발사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 물론 그 성능 테스트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능 테스트 결과 궤도에 오를 정도의 힘이 부족했던 몇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파악을 했었고 2차 발사는 그걸 보완해서 완벽하게 성공을 했죠. 네,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네, 안될과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가 없고 감동을 좀 가라앉히고 그러면 누리호 2차 발사의 의미 본부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우주 발사체라는 것은 그 성공과 실패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궤도에 위성을 제대로 올려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성공과 실패가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1차 발사의 경우 거의 90% 이상 저희가 이제 제대로 동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실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아쉽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남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그 보완을 해야 우리가 이제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숙제가 남겨지게 되는데요.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좀 그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상에서 뭐가 이제 뭐 자동차가 굴러가다 멈추면은 자동차 서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발사체는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실제로 버리고 없고 그러니까 실물을 볼 수가 없죠. 그다음에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건 굉장히 제한된 양의 비행 중에 측정된 데이터만 남아 있습니다. 숫자들만 남아 있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를 유추를 해내야 되고 그 유추한 그 원인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나로호 때 뭐 한 두 차례 또 그런 걸 해본 적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외국에서도 그 흔하게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다 파악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극복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완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발사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한 부분이 정확했고 그걸 고치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동작을 했다라는 이런 큰 의미를 갖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이 당시에 또 연구자분들, 과학자분들이 자신감이 많이 생기셨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 한번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는 굉장히 틀리고요. 그다음에 해봤더라도 성공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틀려집니다. 2차 발사가 성공을 하자마자 요즘은 실시간으로 다들 외국에서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저희 이제 아시는 분들이 뭐 축하 인사 바로바로 날라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제한적인 국제 협력을 이렇게 해왔지만은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수준의 국제 협력이 또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준이 국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큰 의미가 있고요. 뭐 대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외적인 의미 말고 좀 개인적인 2차 발사 성공의 의미를 좀 저도 여쭙고 싶은데 2022년 6월 21일 그 발사 당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발사를 시작해서 발사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945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이 15분 45초의 시간 동안 본부장님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그 발사 총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든 그 발사 임무가 다 종료되는 될 때까지 제가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5분 45초 동안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당연히 못 갑니다. 못 그리고 가죠. 예, 너무 중요한 한 순간이라. 3시간 전부터 꼼짝 안 하고 이제 3시간 전부터 못 가요? 네. 거의 우주인이네요. 네, 정말 그 지켜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 첫 발사 때는 사실 그랬어요. 그 막 긴장하면서 그리고 이상하게 이게 기계들이 꼭 그날이 발사하는 날이 되면은 한 번씩 오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발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느낌이 이제 우리가 한 10년 넘게 이것을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해 왔는데 우리가 평가받는 시간은 15분이다. 15분, 16분. 너무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늘 많이 갖게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공한 이후에는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과정을 좀 많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런 강연 자리나 이런 데 제가 좀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16분이라는 15분, 16분 그 시간이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잘못되려면은 한순간에 모든 게 끝장날 수 있습니다. 폭발이 나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올백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올백? 네, 정말 어렵거든요. 올백.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한 5과목 정도 올백 맞기. 와, 어렵거든요. 지금 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은 한 20만 과목 올백을 맞은 거예요. 하나 틀리면 폭발이야.
근데 20만 과목 올백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우려되는 게 이럴 수 있어요. 3차 발사 때 또 약간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면은 2차 발사 성공하고 해이해졌네. 왜 또 성공 못해? 이 말은 뭐냐면은 너 일생에 한 번 올백 맞아봤으니까 영원히 올백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3차 발사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냐? 또 이 10만 과목 올백 맞을 수 있느냐? 근데 또 해내겠죠, 우리나라 과학자들. 그래서 응원을 하되 어떤 결과가 있어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말 이 긴박한 순간을 좀 공유해 주셨는데 13년이라는 개발 기간 이게 이제 결과가 성공이라는 열매로 돌아온 거죠. 네, 정말 중요한 15분이 아니었나. 어쩌면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굉장히 중요한 15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해요. 발사 이후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정리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 글이 발사 성공하고 12년 3개월 만에 꿀잠을 잤다. 평소에 수면의 질이 많이 안 좋으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12년 3개월 만에 꿀잠 잤다라는 글이 있었는데 12년 3개월 만에 드디어 꿀잠을 주무신 겁니까? 네, 사실 좀 잘 잤고요. 음. 그 전에 나갔던 인터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잠을 잘 못 잔다. 음. 너무 그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 기사 댓글에 아니 뭐 12년 동안 잠을 안 잤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냐 뭐 이런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해서 예, 좀 12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3개월간 못 주무셨으면은 돌아가셨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못 잤다는 건 아니에요. 12년 3개월 동안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았었다. 하지만 성공하고 나서 드디어 양질의 수면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맞습니다. 네, 어, 잠이, 이런- 잠이 보약입니다. 아 맞아. 요새는 좀 어떻게 잘 주무십니까? 요새 다시 또 잠을 잘 못 자기 다시 시작했고요.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군요. 네, 네. 예. 그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것 같고요. 그때 2차 발사 전날도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6월 15일 날 처음에 발사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좀 일주일 정도 미뤄졌었고 21일로 저희가 날짜를 잡고 나서부터는 또 장마가 올라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뭐 자다가도 1시간에 한 번씩 깨가지고 이제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는 그런 상태였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날 2차 발사 끝나고 간단하게 저녁 먹고 소주 한 잔 하고서 저녁 9시인가 쓰러져서 잤던 것 같고요. 조금 깊게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놀라서 이제 깼던 게 이제 그 꿀잠을 자고 나서 깨서 발사대를 쳐다봤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그 자다가 갑자기 탁 깼는데 이게 발사를 뭔가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제가 구분이 안 가고 당시 제 숙소에서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은 누리호 발사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발사를 안 했으면은 이제 누리호가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발사가 되고 성공을 했나 보다라는 좀 안도감을 느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와 이거 무섭겠네요. 근데 딱 깼는데 네, 아직 누리호가 거기 있어. 그럼 뭐야? 꿈이었나? 그렇죠. 근데 이게 꿈이야. 네, 와 이거 진짜 악몽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와. 발사대가 처음에 깜짝 놀라서 발사대 쳐다보고 발사대가 비어 있길래 그냥 씩 웃었던 아. 그런 기억이 나고요. 새벽에 중간중간 깨가지고 비어 있는 발사대를 봐야 다시 잠을 잘 수 있는. 네, 네. 네. 그 비어 있는 발사대 사진을 하나 댁에다가 놓으셔야 수면의 네. 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3차 발사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네, 현재 5월 10일 정도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날짜는 저희가 이제 날씨나 준비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한 세 달이 안 남았다 보시면 될 것 이제 같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또 꿀잠을 주무실 수 있을 텐데, 네, 3개월 동안 이제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시는 상황. 네, 네, 이 과정에서 사실 많이 또 힘든 게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잠을 못 주무실 정도니까. 네, 그래서 그 많은 응원을 또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차 발사랑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만 살짝 공개하고 싶은 내용, 관전 포인트 같은 거. 예. 아직 그 많은 내용이 이제 언론 발표가 안 돼가지고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1차 발사, 2차 발사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비행 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플라이트 테스트라고. 왜냐하면 이제 개발을 하고 성능을 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3차 발사부터는 저희가 실제 발사, 우리가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내부적으로도 했고 외부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발사를 하게 될 싣고 가게 될 위성이 위성만의 독자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그 인공위성 연구소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개발을 한 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으로 우리 손님을 맞아서 발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도 천문연이나 다른 기업이 또 제작을 하신 큐브 위성 7기가 같이 실려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위성을 3차 발사 때 발사할 계획이고요. 잘 된다면 그 8개 위성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관측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발사체 자체에도 3차 발사 때 가장 중점적으로 좀 관리하고 싶은 부분, 요 부분은 내가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매번 하는 게 거의 동일한 부분, 동일하게 제작을 해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발사를 하는 뭐 이런 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점 저희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는 위성을 점점 많이 싣고 올라가서 저희가 많이 이제 그러니까 사출을 하다 보니까는 위성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저희가 잘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간격을 잘 지켜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좀 처음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위성이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위성이 요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6시 몇 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10분 이내로 저희가 발사를 해줘야 위성이 임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제대로 또 지켜야 되는 이제 저희 또 그런 압박감 이런 게 또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저희도 한 단계씩 향상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배달 시켜 먹는 서비스도 배달이 오냐 안 오냐가 목표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얼마나 빨리 오냐, 정확하게. 얼마나 따뜻한 상태로 오냐, 이걸로 가고 있는 거네요.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오느냐. 그리고 2차 발사 때 굉장히 사출이 또 잘 됐죠. 네, 다 정상적으로 됐었고요. 근데 그쵸. 그때는 큐브 위성은 우리가 이제 위성에서 음. 성능 검증 위성에서 이제 사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누리호 3단에서 모든 위성 7개를 다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틀린 부분이라고 또 규모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졌고, 예전에 네네. 큐브 위성이 아니라 네네. 굉장히 또 여러 개의 위성이 또 이 누리호로부터 사출되는 모습도 아마 굉장히 또 관심 갖고 지켜볼 것 같고, 네. 이제는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잘 하지만 가서 실제로 위성이 얼마나 도움되게 사용될 수 있느냐, 이거에 굉장히 정교한 이 컨트롤 하겠다라는 거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우주 이야기, 그 최고죠. 쌍따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본부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주 산업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산업 자체를 정말 강하게 지지하고 응원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발사체 이야기를 좀 주로 했지만 발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주 분야에서 다양한 역량들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해서 자력으로 무게 1톤, 이 1톤의 인공위성을 지구 주변의 우주 궤도를 올릴 수 있는 세계에서 7번째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숫자도 굉장히 좋죠. 본부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우주 기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느냐고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은 대학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까 궤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7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앞에 6등까지 하고 저희하고는 아직 격차가 굉장히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약 60년 뒤쳐져서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거를 따라잡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는 걸음마를 이제 막 뗐다, 초등학교 수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부터 얼마나 다른 나라를 빨리 따라잡느냐 하는 거는 저희는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아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가진 기술력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고 뭐 저희가 이제 러시아랑도 해봤고 다른 나라들하고도 이제 비교를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일당 100으로 일을
하시고요. 그만큼 다들 똑똑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 지지,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주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빠르게 선진국에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연구자분들. 네, 저도 이제 연구소 있을 때 며칠째 똑같은 옷을 입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옷을 많이 사시는구나. 집에 안 갔어요. 네, 면도만 하세요. 면도만 해. 계속. 얼마 슬픕니까? 이런 분들 계시죠, 연구소에 많이. 네, 그리고 뭐 같은 옷을 뭐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분이 그 옷 매니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지켜봤고, 그만큼 정말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어요. 네,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우주 산업 개발 앞에 놓인 길이 과연 어떤 길이라고 보시는지, 뭐 약간 아스팔트 느낌인지 비포장 도로 느낌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그 온 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길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일단 우리가 우리나라 독자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가야 할 길이 뭐 그러면 굉장히 평탄대로냐, 그렇지는 않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기술을 점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재 누리호 계속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2032년에 달 착륙선을 우리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달로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발사체가 필요한데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차세대 발사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달도 갈 계획인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착수될 예정이고, 개발에는 또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간이랑 너무 높은 목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단시간 동안 달에 착륙하고 뭐 이런 거가 달까지 가는 발사체는 또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네. 예, 우리 슈퍼마켓 집 앞에 전화하면은 아저씨가 이제 갖고 오세요. 가까우니까 걸어서 이제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던 슈퍼마켓이 갑자기 뉴욕으로 해외 배송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와, 이거를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가 조금 슬퍼요. 네, 이게 얼마나 리스크가 큰 목표인지를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 이걸 또 해낼까봐 걱정돼. 이거 해내면은 이제 화성 가라 그럴 것 같아. 한 5년 있다 화성 갈래? 좀 저는 불안해요. 왜냐면은 계속 해내고 있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어쨌거나 여기까지 저희가 고정환 본부장님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 우주 개발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누리호나 나로호 이런 부분에 피상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아니라 뒤에 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미래의 주인이신 이 청년분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말씀 저도 많이 들었고, 사실은 뭐 이제 뭐 누리호, 나로호, 누리호, 다누리는 구분 가능하시죠? 네, 달로 간 거 뭐죠? 다누리, 그렇죠? 네, 뭐 아주 이제는 구분하는 게 간단해졌다. 이게 간단한 구분이 아니에요.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님께서도 실수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대단하신 거고요. 사실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아쉽게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 준비해 주셔서 이 짧은 1시간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지금 걸음마 단계예요. 걸음마 단계. 예, 정말 걸음마 단계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우주 개발이 훨씬 더 많이 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넘어지는 거 문제 없어요. 네, 걸음마 단계 아이가 넘어질 때 누가 뭐라 합니까? 부모님들, 주변의 친척분들 걸음마 단계 아이 넘어질 때마다 절대 뭐라 하지 않아요. 박수 쳐주지.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걸음마 단계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이제 박수를 안 쳐줄 수 있습니다. 야, 너 걷지도 못해? 아니 뭐 2살짜리가 어떻게 못 걷지? 근데 우리는 걸음마 단계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많이 넘어져 봐야 성인이 돼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성인이 됐을 때 처음으로 넘어진다? 그 친구는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넘어진다는 걸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걸음마 단계라는 걸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요. 걸음마 단계 이 어린아이 같은 우주 산업이 계속 넘어질 수 있게,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 많은 박수를 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정말 애쓰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자리에 와서 뭐 저희가 한 얘기만 하다 가니까 굉장히 또 지루해 하시지 않았나 하는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여러분 앞에 남아 있고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마 여러분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꿈을 가지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지만 저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과학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없어요. 과학자들은 죽어라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어라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죽어라 과학자들의 노력과 여러분의 응원을 알릴 겁니다. 네, 이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우리나라가 결국 우수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항우현 본부장 고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